이제 PPT 준비하실 동안 제가 권윤덕 선생님의 그동안의 작품 이름을 선생님 올라와서 이제 PPT 준비하세요. 저쪽 마이크 선생님 저쪽 거 쓰시면 되고요. 그동안 선생님이 만드신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의 집, 시리동동, 거미동동, 씹지 않고 꿀꺽 벌레는 정말 안 씹어, 꽃할머니,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나무도장, 용맹호, 식스틴, 피카디아, 나의 작은 화판,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 등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많은 그림책을 만드신 권윤덕 작가님입니다. 오늘 이 책을 만드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셨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게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저보다 어린이 33명이 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대신 아이들의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상도 주시고 밥상까지 차려주시고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걸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받을 때 처음부터 자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었어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2019년도하고 21년도 2년 동안 진행했던 아이들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검은 오름에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7개 마을을 이렇게 흘러내려서 성산 일출봉까지 이렇게 갔던 그 마을에 한 마을당 한 학교씩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만드는 수업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갔을 때 저를 이렇게 막 울컥울컥하게 만들었던 그 백다은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의 작품이었었는데요. 아마 그림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이번 수업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일단 형태를 못 그리게 하자. 형태를 그리는 순간 아이들이 누구는 잘 그리고 누구는 못 그리고 이럴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형태를 그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자기 지금 마음 속에 어떤 색깔을 품고 있는지 그 색깔을 그려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한 4절지 되는 큰 그 화판에다가 도화지를 붙이고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저도 사절지 이렇게 화판을 딱 마주하면 좀 겁이 나요. 굉장히 크거든요.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사절을 가지고 색을 칠하라고 하는데 제일 겁이 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오른쪽 구석부터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검은색으로 이 친구가 계속 오른쪽만 칠하고 있어. 제가 교실을 한 3바퀴 이상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검은색을 계속 칠해서 저는 속으로 이 친구가 이 4절짜리를 다 검은색으로 칠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저렇게 칠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릴 텐데 왜 요 끝만 칠하고 있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친구가 저 붉은색을 툭툭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검은색에서 저렇게 휘날리는 붉은색으로 저렇게 도약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서 이렇게 그렸을까? 막 속이 울렁울렁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처음 시작부터 맨 마지막에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과정이 이 한 장을 그리는 과정과 너무 닮았어요. 맨 마지막에 이 친구가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린 거가
결국은 첫 시간에 저 붉은색 저 날아가는 걸 칠한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요. 마스크 벗고 이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뭐 그린 것 같아요? 그게 돌이죠, 당연히. 그 아이들한테 이제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집에서, 아니면 뭐 그 돌담 있는 아니면 밭에 밭담에 있는 흔히 보는 그 돌을 적어도 한 15cm 정도 되는 돌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해놓고 책상 앞에다 놓고 그 돌을 그리는데 형태를 일단 그리지 말고 돌을 자세히 보면서 느낀 느낌을 그려라 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목탄을 줬었어요. 그 목탄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러면 책이 되겠다, 이 정도 그림이면 책이 되겠다 라고 확신을 줬던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어느 건지 못 찾아. 다음 장면 넘기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원칙 중에 두 번째, 관찰을 하는 거였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머릿속에서 돌을 그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 그릴 거예요. 나비 그려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비 그리고. 근데 실제 그거를 사물을 갖다 놓으면 그 안에 그렇게 평범하지 않거든요. 어떤 자연도 그렇게 평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선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건데요. 다음 장면 보면 이게 돌을 그린 거예요. 돌 안에 붙어 있는 생명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그리고 뭐라고 글을 썼냐면 자기는 돌을 보고 그렸는데 마치 그 숲을 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돌에 그 콩짝의 덩굴이 이렇게 딱 붙어서 그 뿌리를 내리면서 단단하게 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선생님, 저는 검은 돌은 안 그려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당연하지, 너가 본 대로 그냥 그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돌을 그린 게 아니라 돌에 붙어 있는 이렇게 가지들 이런 것들, 그 뿌리 이런 것, 잔뿌리 이런 것들을 다 그린 거죠.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제가 그 법칙 중에 세 번째는 아이들한테 우연을 경험하게 하자. 그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경험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화판 앞에 앉아서 자기가 붓을 들어서 색을 칠하는 순간부터는 그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의도대로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 자기가 칠한 색깔에 따라서 다른 감정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자기 내면 속의 어떤 뭔가를 만나거든요. 그 경험을 하는 게 그림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완전히 해방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 꽃의 가장 중심에 자기를 앉히고 화면에서도 가장 중심에 앉혔어요. 그리고 앞을 그린 게 아니라 뒤를 그렸는데 저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가슴 설레는 세상을 이 친구가 보고 있는 걸 그린 거죠. 그래서 그런 우연을 아이들이 경험한 거, 이게 아마 어떻게 아이들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그림의 맛을 알게 된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18개잖아요. 다음 장면 보면 해서 이게 15명의 각자 한 권씩의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5명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다 다른데 정말 똑같은 그림은 결코 그릴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성산초
수업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주에 갔을 때 거긴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학교 교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바다가 보여요. 이 아이들하고 바다에 무슨 이야기를 그려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취재를 갔을 때 그 성산 거기 그 부두죠. 부두 공판장, 그러니까 그 경매장 같은데 거기 넓은 곳에 이제 갔더니 그때가 갈치가 가장 많이 잡히는 그런 철이었었어요. 6월 말쯤이었는데 정말 갈치가 예쁜 은갈치가 이렇게 잡히는데 그게 이제 배에서 수도 없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이게 이제 경매하는 곳인데 이렇게 배가 내리고 이제 경매가 돼서 이걸 한편으로는 싣고 나가고 또 다시 배가 들어오고 또 내리고 이거가 계속 일어나는데 저 갈치들이요. 이렇게 밑에서 앉아서 저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갈치 꼬리가 마치 저는 머리 같았어요.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물에 젖으면 왜 목욕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많은 갈치를 잡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장면 볼게요.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숙소로 아침 이제 새벽에 가서 그 경매장을 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왼편에 이제 해가 이렇게 바닷가에 비치면서 저 빛이 저는 제가 봤던 그 은갈치색 빛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바다에 있는 커다란 신이 갈치 신이 자기 빛깔을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갈치 신을 만나고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 신을 만나고 오는 그 이야기를 그냥 아이들이 그리게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도 그리고 바다 신도 만나고 그리고 신이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어요. 다음. 이거는 참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아까 그 관찰 얘기한 것처럼 실제 이렇게 물고기를 그 새벽 시장에 가서 사다가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사다가 옆에 놓고 물고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비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느러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물고기 눈하고 내 눈을 마주치도록 해보고 그래서 물고기가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그런 교감의 시간들을 좀 가진 다음에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때도 저는 아이들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려라. 물론 이제 요 전에 제가 짧은 신화 얘기를 해줬지만 그 보이는 대로 그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정말 마음으로 그리면서 이 물고기를 환대를 하면서 자기가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이 물고기가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물고기 영혼이 그래서 그 물고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싶다라는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아까 그 낭독해 주셨을 때 그 글귀들도 다 아이들 글 속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다음 장면 볼게요. 이 친구가 완성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봐도 놀랍죠? 저 이렇게 못 그려요. 저는 이때 막 아이들 그림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하얀 합판 위에 그 싱싱한 내가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물고기가 그게 그냥 한 마리씩 이렇게 툭툭 얹어져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흥분을 제가 해가지고 다음 장면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이 친구는 이게 원래 물고기가 자리돔이거든요. 여러분 자리돔 보시면 거의 검은색만 보여요. 언뜻 보면. 근데 그것을 햇빛에 놓고 그 비늘을 보면요. 햇빛이 반사되는 반사광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그리냐고 이제 물어보면 못 그리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거를 자세히 같이 봐요. 그 비늘을. 그러면 그 비늘이 그 무지갯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비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막 옆에서 같이 감탄해주면 이 친구는 이 비늘을 그리는데 너무나 많은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같이. 마치 보석 같지 않아요? 저기 자리돔이.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레서 그랬던 친구고, 그 다음 장면 갈치를 그린 거예요. 이 드로잉이 저는 이렇게 멋있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 그린다는 게 뭔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먹고 맨날 갈치조림 해먹고 살아있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다 도망내서 그렇게 생긴 물고기를 보죠. 우리는 마트에 가서도 결코 저 눈을 마주 볼 수 없어요. 그냥 도막 난 생선을 사오죠. 그리고 조림을 해서 맛있게 먹죠. 근데 그 물고기가 비늘을 이렇게 만져보면 갈치 비늘이 엄청 커요. 저렇게 굉장히 넓고 투명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검은색 눈이 분명히 무슨 말인가를 자기한테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결국 바다의 신을 만나고 오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이렇게 세로로 긴데 그 안은 쭉 펼치면 아주 이렇게 병풍식으로 접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그 성산 리사무소에서 자기 책 가지고 발표회를 끝나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그 바다의 신을 펼치고,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던 순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게 저기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인데 아이들이 썼던 그 메시지, 바다의 신을 만나고 자기가 바다의 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저렇게 한 귀절씩 쓰고 그거를 이렇게 배너로 만들어서 돌담에다가 쭉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뭘까? 물론 제가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그림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읽어볼게요. 책에도 제가 이 말은 그대로 썼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생각에 골몰하고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자신의 심지를 세운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소거되고 오롯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길어올려진다. 그것이 화면에 옮겨져 아름답게 드러날 때, 그리고 확인될 때 자신이 굉장히 대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밖으로 열린 세계이기도 하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며 스스로 자유로워진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다 라고 제가 그걸 썼어요. 아마 이 글귀를 들으면 여러분도 다 그림을 그리고 싶죠? 예. 언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릴 수 있어요. 다음. 제가 그 성산일출봉에서 봤던 무지개예요. 저렇게 크게 일출봉을 감싼 무지개를 저는 아마 다시는 제 생에 볼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바다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감사합니다. 이 그림들 보니까 저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다 그릴 수 있는 애들인데 그동안은 그럼 뭘 그린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그동안 미술학원에서 대체 뭘 가르친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꼬마가 자기 아버지가 영국인가 거기에서 교수예요. 미술대학교 그런 무슨 디자인과 교수인데 어느 날 자기 딸이 5살째 꼬마가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학교 가서 뭘 가르치냐 언니 오빠한테. 그래서 언니 오빠들한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꼬마가 막 너무나 불쌍해하면서 그 언니와 오빠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그림을 못 그려서 그걸 그리는 걸 배우냐고. 나는 이렇게 잘 그리는데. 그러면서 막 스케치북에다가 1분에 한 장씩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 교수가 이제 그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게 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예술가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인간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 인간이 되었나. 우리는 이제 조금씩 크면서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 나는 그림 못 그리는 사람, 나는 연기 못하는 사람, 나는 이야기 못하는 사람, 못하는 게 더 많아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뭘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원시 상태로 가면 더 예술에 가까운 인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장혜원 편집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경력을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저는 지금은 통영에 살고 있고요. 통영에서 언제부터 통영에 사신 거예요? 2011년부터 통영에 살아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서울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온라인 콘텐츠 기획도 하고 전시 기획도 하고, 네. 그리고 제주에도 한 반년 정도 살면서 사실은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책도 조금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이렇게 인쇄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통영에 가면서 이제 출판 업무를 편집 업무를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됐고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통영에 일을 가시게 된 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나요? 서울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주에서 잠깐 살았던 것도 그렇고 저는 좀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싶었어요. 좀 자연에 가까이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이제 바람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지역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서울에서 같이 일하던 남해의 봄날 대표님께서 이제 통영에 안식년을 맞아서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도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또 기회가 되었으니까 해서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쭉 살 줄은 몰랐어요. 이제 통영에서도 살아보고 다른 지역도 살아보고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10년 넘게 거기서 이제 또 아이도 낳고 아이가 또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길게 살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나온 책이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그 출판사가 통영에 있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흔히 지방에 있는 출판사들은 이 서울 지역 쪽에 또 파주 지역에 있는 출판사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콘텐츠만 보통 내는 그런 출판사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남해의 봄날 출판사에서는 정말 경쟁력이 오히려 어느 파주의 어느 큰 출판사 못지않은 경쟁력이 있는 책들을 많이 낸 그런 출판사입니다. 자, 근데 이 통영에서 이제 편집 업무 말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있다고 그것도 자랑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남해 봄날에서 10년 동안 이제 편집 팀장으로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뭐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책 만드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쓰는 마음이라는 글 쓰는 여행 중에 글 쓰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책상이 몇 개 있고 이제 쓰기 좋은 뭐 펜과 종이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오시는 분들과 이제 뭐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도 해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이렇게 누구나 그릴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글도
누구나 사실 쓸 수 있는데 되게 잘 써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이야기 써도 될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좀 쓰는 그런 마음을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작은 공간을 지금은 예, 이제 시작 막 해가지고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통영에 가시면 쓰는 마음에 꼭 들리셔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 한 자락을 그곳에 써놓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지석 작가님이 이제 어린이들하고 일단 작업을 하신 어떤 계기, 뭐 이건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의뢰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어린이들 그 책은 다 한 권씩 만들어 줬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여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프로젝트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또 내야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 뭐 이 책 나는 내고야 말겠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들 그림하고 또 그림책 작가들 그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이 끝나면 이 가슴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메모를 제가 일기장에다 메모를 다 해놨었어요. 걔가 그릴 때의 표정이 어땠고 뭐 붓을 뭐 어떻게 빨고 뭐 물감을 어떻게 칠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낱낱이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한 편의 글로 좀 써보자라고 해서 글을 그냥 썼어요. 일기처럼 마치 작업일지 뭐 이런 것처럼 써놓고 나서 이제 은근히 이거 출판을 좀 해보면 안 될까?라고 해서 이제 출판사 편집자님들한테 이렇게 슬슬 흘렸죠. 자랑도 하고 막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 잣소리를 안 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는 뭐 또 때가 있나 보다. 일단 그리고 일기장을 이제 저는 덮었는데 성산초를 다시 이제 또 수업을 맡게 되면서 그 예전에 했던 수업을 일지를 다시 이렇게 뒤적여 봤어요. 이제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봐도 어쩜 이렇게 그림이 좋지? 근데 이걸 왜 안 낸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그러면 출판사에 편지를 써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편으로 해놨던 그 글이랑 제 의도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의도 이거를 해서 이제 그때 한 3-4 출판사에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남의 봄날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게 아이들 그림이 어쨌든 책에 실려서 이게 기존의 아이들 그림과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알려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고 사실 지금 33명 중에 미술학원을 다닌 친구가 한 2명? 미술학원 하나도 안 다닌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안 다녀야 이런 그림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니면 안 나와. 다닌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미 그걸 보는 방법을 미술학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원근법도 배우고 명암법도 배워요. 그리고 사물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법도 배워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숙련을 한 사람들도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일 더 힘들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출판사에 냈는데 남의 봄날이 이거를 이렇게 어쨌든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 선택의 어떤 요인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아마 책 보신 분들도 다 뭐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지만 그림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봤는데 그리고 그림에서 전해지는 즐거움 아이들이 이 순간에 정말 딱 그 시간 같은 교실에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그 순간 확 몰입하고 즐거웠구나가 그림에 딱 보여졌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글 같이 보내주신 그 글도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글과 이제 그림이
근데 저는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처음에 어린이들과 한번 그림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자연을 주제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것도 또 뭐 한두 번 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뭐 20회, 15회 이렇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의뢰를 받으셨을 때 약간 즐거움도 있고 약간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시고 어떤 점은 잘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이런 거 뭐 느끼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15회나 20회 수업은 해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이번 기회다. 내가 맨날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한다고 하지만 맨날 특강을 가거나 뭐 워크숍 정도였었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옆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 그 지원해 주시는 데가 세계유산본부예요. 일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심되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재료를 마음대로 써보자. 그래서 정말 최고급 전문가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뭐 목탄 쓰고 뭐 화판 다 사고 제일 좋은 아크릴 물감 쓰고 붓도 제일 좋은 거 쓰고 막 해서 정말 재료를 마음껏 썼었어요. 그리고 도화지도.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았고요. 그거 아이들이 그것도 있어요. 아크릴 물감은 이렇게 색을 칠하면 발색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칠하면서 흥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색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했었고 어려운 거는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정말 이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아이들한테 받아본 그림은 5, 6학년 그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졸라맨처럼 그 사인펜으로 이렇게 외곽선 하고 왜 이렇게 안에 메꾸는 형식. 그렇게 그리면 이게 책이 안 될 텐데, 근데 첫 시간에 아까 제가 맨 처음 작품 소개해드린 것처럼 첫 시간 딱 하고 나니까 되겠다. 아이들은 이 많은 가능성에 내가 그냥 자극만 하면 되겠다. 그런 확신이 좀 들었어요. 또 궁금한 게 또 작가는 한 명 이제 화가가 33명이잖아요. 그 인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네.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선생님하고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또 그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사실은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분명히 하셨을 거야라는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편집 과정에서도 계속 느꼈었는데 마지막 즈음에 선생님과 아이들 이렇게 줌으로 이제 이런 책이 나올 거고 얘기를 하는 과정 그리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하게 느꼈었는데 이제 계약서 일반적인 계약서 알잖아요. 굉장히 어른들이 읽기에도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계약서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말로 다 이렇게 이것은 어떠한 책을 만들기 위한 진짜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써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존중해 주시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었고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의 그 신뢰의 관계가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눈 맞춰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 관계가 그 안에서도 계속 마무리까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의 그림이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애들도 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렇죠. 그 계약서 받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33명한테 다 계약서를 받아야 그쵸,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 사인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예, 허락받아야 되고. 또 허락을 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게 계약서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쨌든 사실 일정 금액을 그냥 딱 나눠주고 나면 사실 훨씬 더 편한데 저도 작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책이 적게 팔리면 괜찮아요. 근데 책이 만일 많이 팔렸다. 그러면은 사실 인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인을 다 하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제가 한 분은 그분이 갖고 계시고 한 분은 제가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놓고선 네, 가운데 가운데다가, 사인 또 막 예. 해야 되고 그걸 다 해갖고 받아 33개를 받는데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엄청 그 자기가 작가라고 하는 그 뿌듯함 뭐 그런 건 엄마들도 나중에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쨌든 제세가 들어가면 제세 예.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들어가면 예, 자, 여러분들 가서 2권씩 더 사세요. 예. 또 인세를 아이들 통장으로 다 이렇게 네. 넣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이들하고는 그 책이 절판되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인세로 서로 소식을 나누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도 어쨌든 33명의 그 친구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그 친구들 성장에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작가님이 이제 쓰신 책들을 보면 그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 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의 어떤 놀이 정신에 대한 책들도 있고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예, 그런 책인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런 어떤 역사적인 책임감 뭐 그런 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림책을 더 많이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림책을 만드실 때 어떤 심정? 예. 나는 왜 이런 주제를 택해야만 하는가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결심하는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그 꽃할머니 책 하고 나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점점 더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제가 견딜 수 없으면 그냥 그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매 시기마다 이렇게 가슴속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가슴 깊이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택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인 네. 건가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용맹호 책 내고 나서는 너무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산 그 초등학교 간 거거든요. 많이 회복돼서 왔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몸이 회복되는 책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가 무거운 책들을 작가가 다루려면 어떻게 보면 작가도 정말 많이 힘이 들면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작가는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생님 그 이력을 보면 초기에 미술운동을 했던 예, 그런 이력이 있으시고 지난번에 또 다른 선생님 작가 선생님 이제 얘기할 때 선생님이 다 집자를 해서 글자를 다 써주셨다고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고생을 이 선생님한테 시키셨냐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가 다 같이 미술운동했던 예 그런 이력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또 그런 또 동지애가 있었구나 또 그런 것도 알게 되었었는데 그런 어떤 미술운동을 했던 어떤 그 시절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예 한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런 활동들이 지금 선생님이 그림책 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치고 있는지 예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때 미술운동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건지. 그때가 87년이니까 제가 한참 이제 많이 낳기 전부터 많이를 낳고 그 시기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말 황금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사회를 어떻게든지 바꿔보겠다고 87년이 그때 왜 6월 민자운동 한참 일어났을 때잖아요. 젊은 피가 막 들끓던 시절이네요. 예. 그때 이제 그렇게 바꿔보겠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민미술학교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이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미술 수업을 해보는 거에 많은 부분은 그쪽에서 제가 느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시민들 누구든지.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전문가 과정에서 익히는 그런 기량 훈련이 아니라 자기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미술학교를 열어서 시민들이 와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왜 걸개 그림 많이 보셨어요? 네. 예전에 운동권 이쪽에 보면 막 헐크 같은 그 괴물 같은 노동자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깃발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걸개 그림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런 지원 활동을 하거나 그런 식의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사회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들 그때에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 했던 어떤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저한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꽃할머니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로 계속 이어진 그런 계기가 당연히 되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 한때 그냥 정말 들끓다가 그 다음에는 싹 잊어버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사시는 분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뭔가 계속 발언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주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한 작업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런 불편한 작업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서 저희에게 계속 울림을 주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정말 그냥 신나는 그림책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뭐 즐겁기만 한 그림책.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이미 안 돼. 체질이 안 돼. 이미 너무나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말 그 어린 친구들 특히 이제 성산초 수업할 때 아이들이 그 계속 그 바다에서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니? 물고기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니? 계속 제가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꼭 들어가는 말이 그거였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바다를 파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것만 얘기하기에도 이미 너무 짧아요. 우리가 불과 20-3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너무 짧아서 정말 즐거운 책만 하기에는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해 봄날에서 앞으로는 어떤 책들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대표님은 아니지만 대표님 대신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남해 봄날에서 굉장히 특별한 책들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향점이 있는지. 남해의 봄날에서 내는 책들이 약간 청현담 밥상의 그런 모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제외, 그죠? 그렇지만 가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약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좀 첫 책을 낸 작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아직 책 못 내신 분들 이메일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데 특별한 이야기, 아이들이 발견해낸 그런 자연처럼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 서울에서 살 때와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지역에 가서 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마다 이렇게 좀 다른 시각들, 그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좀 다른 속도로 그리고 길게 무언가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고 책으로 내고 그럴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파주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하고 또 약간 다른 결로 굉장히
특별한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북토크는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또 행운권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또는 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예, 이 책과 관련된 어떤 부탁의 말씀 또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간단하게 한 분씩 해주세요. 예, 선생님 먼저. 아마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이 책에도 제가 썼는데요. 아이들이 봤던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가장 그 지키고 싶고 오래 간직하고 싶고 또 계속 보고 싶은 그 아름다운 세상이 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씩 멈추는 일들을 시작하면 좋겠다. 예. 그거는 아이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제가 대신 전하는 여러분들한테 당부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제 선생님과 작업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게 선생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그냥 새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새해 정확한 저는 선생님 그 파란색 그림 있잖아요. 분홍 물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존재에 사실 정확한 이름들이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이렇게 다 하나씩 눈 마주치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 그리고 예, 자연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눈 마주쳐 주시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내려가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